오케이. 그러면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적재를 했고 그 데이터셋을 적재한 이유는 이제 회귀 분석을 위해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했던 알고리즘들이 대체로 이제 분류와 회귀를 다 이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NN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만을 사용해 왔지만 이 원리 마지막에 이제 출력만 살짝 조정하면 회귀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데이터셋인데 이 캘리포니아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래서 KNN으로 이 정도 이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디시전 트리 이제 리그레서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데이터셋을 이제 제공했는데 일단은 훈련 점수는 무조건 100점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도 결정 트리는 맥스 뎁스를 제한하지 않으면 무조건 100점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데이터를 보시면 0.58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디시전 트리가 이 KN에 비해서 더 잘한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대 깊이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맥스 뎁스를 이제 제한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튜닝기를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는데 근데 결정 트리 튜닝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반씩 깎아 나가면 금방금방 찾습니다. 그래서 30이니까는 한 15 정도로 한번 깎아 볼게요. 그러면 15 정도로 이제 깎으면 이게 그 훈련하고 이제 시험 점수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훈련 점수는 그렇게 많이 희생을 안 했어요. 근데 시험 점수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이게 그 아주 깊은 틀이겠죠. 뭐 30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절반으로 잘라도 훈련 점수를 96점이나 받는다는 거는 여기서는 잡티를 잡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한 번 반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지치기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한 뭐 8 정도로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올라오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8 정도로 자르면 훈련 점수를 크게 희생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험 점수에 이익이 있긴 했는데 어,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여전히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도 이제 훈련 점수를 이제 상당히 희생합니다. 이게 결정 트리의 단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 튜닝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뭘 써야 될까요?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근데 그 처음에 한번 써보지 그랬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런 경우를 고려하셔야 돼요. 어제 이제 그 3일차에서 우리가 이제 램 프라이스를 이제 하려고 했었잖아요. 램 데이터셋을 이제 하려고 했었고 이 램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했을 때 그 시험 점수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정도로 극히 안 좋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결정 트리 계열들은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랜덤 포레스트를 들고 와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근데 지금 같이 결정 트리가 아예 못하진 않아요. 못하진 않는데 아 이게 과적합이 좀 안 잡히네. 이런 경우에 그 랜덤 포레스트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 출력해야 되겠죠. 앙상블에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가 이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맥스 뎁스를 이제 제한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안 하고 그죠? 에스티메이터 이제 100개 일단 이제 기본값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맥스 뎁스 제한 안 하고 이 부트트랩 샘플링을 수행하는 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할 거면 랜덤 포레스트를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이 부트스트랩을 원하신다면 끌 수 있게 설정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끄면은 그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쓰는 의미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벨루에이트 모델을 이제 수행을 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그 한 7초 정도 소요가 됐는데 준수한 성능이 나왔어요. 그죠? 이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사랑받는 겁니다. 그냥 뭐 전처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했는데 잘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00개의 랜덤 포레스트가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데 이 지금처럼 캘리포니아 데이터 같이 어느 정도 약간 규모가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는 멀티코어를 사용하시는 이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설정에서 엔잡스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시간이 혹시 줄어드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요거는 이제 그 장비마다 다르실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은 그 나름대로 그 고사양 PC를 지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논리 코어가 12개인 인텔 i7 그 CPU 장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텔스 마이너스 1로 하면은 12개의 코어를 동시에 사용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싱글 코어에 비해서는 빠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에서 몇으로 줄었나요? 혹시 확인되시면 알려주세요. 잘해 들렸습니다. 혹시 걱정하실까봐 그 안내드리면은 제가 어제 끝나고 나서 여기 옆에 있는 그 이비인후과 갔거든요. 감기 아니랍니다. 감기 아니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강의가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목을 좀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뭐몇 초에서 몇 초로 줄어드나요?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좋죠? 그래서 어제까지 논의드렸던 부분들이 너무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해보면 이렇게 이익이 없어요.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제 데이터 같이 약간 규모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봤자 얘는 1메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상대하시는 데이터는 뭐 수백 메가나 혹은 뭐 수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익들이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예, 6배면 이런 거예요. 오늘 끝나냐 아니면 다음 주에 끝나냐의 차이. 만약에 이제 싱글 코어로 일주일 동안 연산이 수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이제 이 설정이 있다는 거 아시면은 이게 일주일이 아니고 그냥 오늘 끝나서 내일 확인이 이제 가능하다 이 정도니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이제까지 중에서 제일 좋았죠.
이제까지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성능이고 정말 손도 많이 안 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랑받을 만한 알고리즘이 확실합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죠.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서. GBRT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기로 했죠. 얘는 맥스뎁스 3이고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얘는 요 세 개의 조합이 좀 되게 중요한 애예요. 근데 요게 다 이제 기본 설정입니다. 근데 보시면 일단 기본 설정에서도 준수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와 비교를 좀 해보면 랜덤 포레스트는 시험 점수가 제일 좋긴 했어요. 제일 좋긴 했는데 여전히 과적합이 꽤 심합니다. 근데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과적합이 지금 거의 없어요. 훈련하고 시험 점수가 이제 비슷한 상황은 이제 과적합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험 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과적합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선호가 되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점수 자체는 약간 출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요 에스티메이터즈와 맥스뎁스와 이 러닝 레이트 세 개의 조합이 되게 중요한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적극적으로 튜닝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는 필요하지 않은데 튜닝은 해보시길 권장해요. 감사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없는 게 맞기도 한데 그게 그 컴마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 우리 방금 선생님께서 주신 논의도 하나 이제 확인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실행이 끝났기 때문에 확인 이제 드리면 이게 어떤 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파람 그리드를 이제 딕셔너리로 이제 만드는 이제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값은 1, 컴마 찍고 B라고 하는 값은 2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딕셔너리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제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쉼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 원래는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도 허용을 합니다. 문법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러면은 굳이 이제 왜 찍냐라고 하면은 이게 마지막에 그 이후에 이 가끔 코드가 막 추가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요 쉼표를 잘 빼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일관성 있게 뭐 이렇게 좀 찍는 습관이 있는데 뭐 그 어쨌든 허용을 해서 다행이죠. 안 그러면 이제 오류가 이제 날 수 있으니까요. 확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여기서 넌파이 이제 로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린 스페이스를 좀 비교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장기술이에요. 린 스페이스고 이 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 0이고 끝이 1이면 이제 그 10개를 만들어 달라 하면 이제 균일하게 이제 10개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로그 스페이스는 그럼 뭘까요? 이 간격이 이제 로그 간격인 거예요. 그죠? 로그 스케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10의 0승으로 끝나기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총 몇 개가 생겼는지를 그 생기고 싶은지를 짐작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고 이제 요 자기 자신을 이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하면 그러면은 이제 총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간격으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뭐 이거를 하느니 그냥 이걸 쓰겠어. 맞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범위가 좀 많아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좀 이익일 수도 있어서 그냥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가끔 요거 쓸 일이 있어서 이제 하는 김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기본 설정이 이렇다고 해도 이 튜닝기에서 그거를 이제 바꾸기 때문에 이 기본 설정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설정이 이제 골라지는데, 일단 에스티메이터의 개수를 제가 이제 100에서 300개까지 늘려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맥스 뎁스를 2부터 5까지 잡은 겁니다. 얘는 이제 마지막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6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부스팅 기법은 이 맥스 뎁스가 너무 깊어지면 효과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5를 안 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을 안 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로그 스케일로 하면서 이제 찾아보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야, 요 GBRT에 엔잡스 빠졌다.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엔잡스가 없어요. 왜냐면 이 GBRT가 컨베이어 벨트 공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전 작업을 기다려요.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그냥 얘네들이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얘는 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엔잡스가 안 됩니다. 다만 튜닝기는 엔잡스가 돼요. 이 설정들 자체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멀티코어에서 할 수는 있는데 GBRT는 엔잡스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할 수 있는데 거고,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 시간이 최단 100개를 오래 걸렸죠.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오래 걸렸죠. 하지만 3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일단 보시면 에스티메이터를 100개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벌써 결정 트리가 맥스 뎁스가 3이라도 100개씩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맥스 뎁스가 2부터 5까지니까 2, 3, 4, 5 그러니까는 곱하기 4번 해야 돼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 세 가지 종류니까 곱하기 3번 해야 돼요. 그리고 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니까 곱하기 5번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에스티메이터가 100, 200, 300이니까 곱하기 3이 더 들어가고 그거에 100, 200, 300이 곱해지는 거예요. 꽤 많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이제 개수만큼 이제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규모 있는 데이터로 하면은 종종 어떤 경우에는 뭐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나마 규모가 작은 편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설정만 잘 하시면 베스트 성능이 나왔잖아요. 이때까지 베스트 성능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분석도 안 했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정도 이제 성능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거 이제 굉장히 준수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죠. 베스트 성능이 나왔는데 그러면 뭐가 베스트였는가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이 튜닝기 이제 베스트 파람들을 별도의 셀에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요 셀에다가 합쳐버리면 이 3분을 다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스트 파람들을 이제 통해서 러닝 레이트는 기본값이 좋았고 맥스 뎁스는 5까지 가는 게 좋았고 에스티메이터는 300까지 가는 게 필요했었네요. 그죠? 얘는 그러면 400이 좋을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미 과적합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GBRT 같은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랑 GBRT가 좀 다른데요. 이 방식의 특성상 이게 그 보시면 튜닝을 하는데 무한히 많은 조합들을 다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리즘의 원리를 반영해서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범위를 지정하시는 게 좋은데, 랜덤 포레스트는 만약에 과적합이 낮다. 그러면 이 모형의 개수 자체를 늘리는 게 과적합이 이제 개선이 되는데요. GBRT는 작업자들이 많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과소적합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적합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랑 GBRT가 원리가 다르다 보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과적합을 개선하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는 오히려 늘려야 되는데 GBRT는 오히려 줄여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이거를 100에서 늘리는 방향을 생각했냐면 아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 한 뭐 80하고 79 요 정도였거든요. 이러면은 이거는 언더핏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GBRT는 그 에스티메이터를 늘리는 방향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100 이하로 줄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늘리는 방향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5 정도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가 지금 튜닝을 안 해도 잘하긴 했는데 나도 튜닝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적합이 발생한 게 문제니까 에스티메이터를 이제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맥스 피처스를 좀 줄이는 방향을 선택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도 그 기본에서는 꽤 잘했지만 GBRT에 지고 나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오케이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로 좀 기회를 줘보겠습니다. 완결성을 위해서 그 이 튜닝기를 여기다가 이제 임포트를 할게요. 이미 임포트가 이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릴 설치를 이제 해가지고 나도 해줘. 저 해줘야죠. 이제 포레스트를 하고 이제 파람 그리드를 이제 가겠습니다. 얘는 엔잡스를 두 개 다 잡을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맥스 뎁스 같은 경우에도 그 아예 이제 제한이 없는 거라. 그죠? 그리고 이제 최대 깊이 같은 경우에 지금 맥스 뎁스가 아까 해보니까는 33 이런 값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최대 깊어질 수 있는 게 한 이제 그 정도인 것 같으니까 대략적으로 그거 이제 절반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이제 반의 반이랑 절반 정도 이렇게 이제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맥스 피처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오토랑 스퀘어 루트랑 뭐 로그트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레인지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 전체 이제 특성의 이제 개수 하나는 이제 너무 이제 과격한 것 같고 이제 두 개부터 캘리포니아 이제 데이터셋에 이제 쉐입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게 8개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두 개부터 8개까지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요 만약에 스퀘어 루트를 이제 한다면 요 같은 경우 이제 그 3보다 작고 2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게 좋을지 모르니까 맥스 피처스까지 이제 잡아주고 부트 스트랩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터가 지금은 얘가 과적합이 이제 있어서 늘어나야 되는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 200, 300 뭐 이런 식으로 400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 튜닝기 베스트 파람즈가 이제 끝나고 나서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랜덤 포레스트가 여유로웠어요. 이게 뭐 내가 최고니까 이렇게 이제 기다렸는데 GBRT한테 졌으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 맥스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요거를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많아지면 튜닝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죠? 튜닝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열심히 해봐라. 그죠?
요 지금 보시면 제 맥에서 파이썬 3.9 프로세서가 요렇게 이제 그 되고 있는데 지금 CPU 로드가 만땅이죠. 그죠? 이게 이제 멀티코어가 실제로 그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종류가 이제 애플로 나오는데 지금 그 사이킬런이 그 애플 실리콘으로 이제 그 컴파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됐고, 지금 이제 완전히 CPU 로드가 이제 그 최고로 이제 점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옵션이 지금 아까보다 훨씬 많아요. 보시면 이 조합의 개수가 벌써 이제 100, 200, 300, 400이 되고 맥스 뎁스가 세 가지 종류인데다가 맥스 피처스가 2부터 이제 8까지 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훨씬 이제 많은 조합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엔잡스를 이제 두 개를 다 그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일단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좀 튜닝을 하고 머신러닝 하는 게 이런 느낌일 수 있다. 이때까지는 너무 이제 토이 데이터셋만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는 그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체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5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제 그 맥북의 팬 소리를 오랜만에 듣고 있습니다. 그죠? 뭐 기다려 볼까요? 예? 어쩔 수 없네요. 중간에 끊기도 좀 그렇고 이제 곧될 것 같은데 10분은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10분이 넘어가서 좀 정지를 하고요. 요거는 그 우리 좀 이따가 이번 시간 끝나고 점심 드시러 가시기 전에 요 해놓고 이제 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잠깐 끊고 요 옵션 이제 좀 너무 그 많았네요. 많았고 맥스뎁스를 하나 이제 지우고 그죠? 그리고 맥스 피처스도 그 두 개로 좀 오토랑 이제 스퀘어 루트 정도로만 이제 그 줄이고 요거 이제 실행은 그 이따가 그 좀 이제 이따가 점심 드시러 가기 뭐 직전에 그 가시기 전에 이제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현재까지의 결론은 GBRT에서 이제 시험 85에 가까운 성능이 이제 최고 수준의 성능이었다. 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이제 리니어 모델을 가지고서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난수 초이값을 이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이제 훈련하고 시험이 굉장히 이제 빨리 나왔고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과적합은 없는 언더핏이 이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방향성은 이렇죠. 잘 못하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걸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전의 알고리즘들은 원리를 상세하게 알잖아. 그리고 뭐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는데 선형 모형의 원리를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니까 이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선형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여기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들이 있냐 이런 점들이 이제 상세하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다음의 방향성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저 GBRT나 랜덤 포레스트 급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이고 그리고 근데 굳이 그렇게 만들어야 될까? 먼저 생각하시면 얘가 얘를 이길지도 모르잖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미리 이제 지뢰 짐작해서 그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랜덤 포레스트나 GBRT에 비해서 선형 모형은 훨씬 빠릅니다. 훨씬 이제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걸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선형 모형을 선호하시는 게 뭐 속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거나 비슷한 성능을 혹시 내게 된다고 할지더라도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리를 모르니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선형 모형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방향성들을 같이 이제 얘기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수정을 할 건데 어제 코드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코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어제도 그 기본적인 그 논의를 드리기 위해서 요거 이제 제시를 드렸는데 적당한 값으로 이제 하고요. 평균 편차, 표준 편차 그리고 x의 이제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하고 일단 어제 결과를 이제 잠시 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는 게 이제 선형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이건 이제 어제 한 거라서 그냥 바로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 논의의 틀이 좀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이제 해놓고 상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오케이. 이제 하시고 이제 점심 드시러 가실 텐데 아까 상의 드린 대로 랜덤 포레스트 튜닝을 그 해놓고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튜닝이 마무리 안 됐는데 요거 범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에스티메이터의 개수랑 맥스 피처스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튜닝하고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 드시고 오셔서 이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 오전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